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시기가 또 한 번 남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촬영하네요. 준철학관의 장자협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6월 24일이고요. 제가 수요일날 보통 촬영해서 금요일날 저녁 아니면 토요일날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윤미향이 하고 각상도 궁합을 좀 볼라 그랬었는데 언론에서 존 볼튼이 뭐 조현병이니 뭐 하도 얘기가 많아서 제가 존 볼튼 사주를 한번 제가 궁금하더라고. 너무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 그다음에 문통이 회고록에 보면 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고 존 볼턴에 나오는 회고록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정말 존 볼턴은 조현병에 걸린 사람인가 하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존 볼턴 사주를 한번 보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풀기 전에 윤미향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김여정이가 갑자기 연락사무실 폭파하는 바람에 윤미향이가 쏙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이슈가 되면 막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얘기하다가 또 다른 큰 이슈가 되면 그게 묻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제가 윤미향이 거를 이제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봤는데 다음 주 되면 또 윤미향이가 굉장히 또 나쁜 운에 접어들고 소환되는 그 날짜를 제가 이제 타이틀로 잡았기 때문에 소환되는 날짜를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윤미향이가 소환되는 날은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경자년이기 때문에 경금은 사실 문통한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문통한테 제일 나쁜 거는 자수가 들어올 때가 제일 나빠요. 자수가 들어오는 시기를 제가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천기의 흐름을 계속 보고 계산을 좀 해보니까 자수가 들어오는 게 이번에는 조금 제가 한 중순으로 봤는데 8월 1일까지가 아마 경금에서 자수로 넘어가는 시기로 보여요. 사실 오늘 주식을 거의 뺐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는 연에서 자수는 아니지만 숨어있는 기운이 거의 한 달 동안 화토운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 이렇게 기운을 끼게.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 숨어있는 기운을 더 많이 봐요. 그냥 일반 달력이나 이런 거보다 숨어있는 기운이 더 세기 때문에 그거를 보니까 내일부터 7월 한 23일까지는 화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더라고. 그래서 좀 조금 불안해서 사실 주식을 다 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그때도 아마 주식 폭락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니까 이렇게 주식 폭락했을 때 사셔서 생활비에 좀 보태십시오 하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2월 달에 제가 그 방송을 해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종식 예언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샀던 분들한테 대체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 얘기를 해서 저한테 따로 문자도 오고 전화도 뭐 언제쯤 팔아야 되냐 문의 전화도 많이 오는데 사실 저는 오늘 팔았어요. 다. 성장주는 다 팔았어. 하이닉스, 뭐 동진 세미컴, 그다음에 일진 멀티리얼. 하여튼 성장되는 주식은 거의 팔았고 놔둔 주식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캔 코리아라든지 금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은 슈퍼캔 코리아, 그다음에 서원인텍, 파미셀 뭐 이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는 거의 다 팔았어요. 만약에 이제 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시기가 또 한 번 남아 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문통이나 우리나라가 좋은 시기가 있어요. 화하고 토가 들어올 때가 조금 편안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도 이제 날로 봤을 때는 토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오늘 사실 저는 한 2시쯤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2시 지나고 나서 또 좀 주식이 빠지더라고요. 하이닉스 같은 거는. 근데 이 시기를 놓친 분들은 7월 24일에서 8월 1일까지가 숨어있는 기운이 그때가 제일 세게 화토가 들어와요. 이때는 사실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때 만약에 정리를 못 하시면 묶여요. 아니면 손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 3, 4일 전부터 계속 천기의 흐름을 보고 달력을 맞춰봤기 때문에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독자 아니시고 이제 새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손님들도 와서 아유 주식 요새 돈 벌었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사실 그렇죠. 뭐 동진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한 16,000원 돈 샀는데 지금 뭐 한 26,000원 돈 아마 오늘 28,000원까지 갔다 6,000원 돈에서 저는 팔았는데 만 원을 주당 만 원을 먹은 거예요. 뭐 하이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산 게 6만 원대였는데 그때 폭락했을 때 지금 8만 지금 막 5,000원, 6,000원까지 올라 거의 한 뭐 2만 원 정도를 먹었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이제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많이 올랐다고 자랑들을 하겠죠. 주식에서 너 돈 많이 벌었어.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주식은 벌었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뒷차 탄다 그러죠.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다 뒷차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지금은 주식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을 이 말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안 잃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기존에 이제 폭락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이제 인내심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저는 주식을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사실 이런 장에서는 크게 먹지 못해요. 뭐 그냥 생활비 정도? 근데 주식을 해서 크게 돈 번 시기는 언제였냐면 사실 IMF 터졌을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폭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때 한빛은행 주식이 1,3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13,000원까지 되더라고. 이제 그렇게 폭락했을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때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또 리먼 사태 터졌을 때 뭐 이런 때 아니면 9.19 테러 때 뭐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이렇게 큰 일이 있어서 주식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 아주 바닥이다 생각했을 때 아니면 바닥에서 조금 올라갈 때 그때 몽창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아무것도 몰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냥 아무리 잘해도 생활비야. 크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빼세요. 이제 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기다려야 돼. 현찰을 쥐고 뭐 그걸 딴 데 뭐 돈을 좀 더 투자한다고 뭐 부동산 한다든지 뭐 돈을 넣는다든지 뭐 딴 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증권 통장에 넣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면 안 되겠지만 돈을 벌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리먼 사태라든지 9.19 테러라든지 크게 악재가 일어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래야 돈을 주식 가지고는 초보자들이 벌 수 있어요. 또 이 주식 얘기가 조금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제 윤미향이가 이제 소환되는 날을 좀 예언을 해드릴게요. 윤미향이 사주를 보면 윤미향 사주 걸 조금 하고 볼턴 사주를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윤미향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철학관에서는 이 윤미향 사주는 풀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역행하는 사주예요. 역행하는 거는 일반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이 몰라요. 기운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태어난 사람들은 뭐 김정은이라든지 윤미향이라든지 몇 명 있어요. 근데 오늘 할 존 볼턴은 사실 존 볼턴 같은 경우에도 역행하는 사주예요. 존 볼턴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역행 사주를 주로 이제 풀어드릴 건데, 윤미향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소환되는 날을 예언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는 이게 술토하고 진토, 양의 토가 두 개나 있어요. 이게 한 퍼센트로 30% 되고 얘가 20%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역학에서 보는 거는 그때 이제 한번 풀어봤던 사주니까 사주를 풀진 않고 왜 검찰에 소환이 되거나 구설수가 생기는 그 날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주에서는 이 월이 술토예요. 이 술토라는 거는 달력으로 봤을 때는 음력으로는 9월이고 양력으로는 10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을의 땅이야. 그 다음에 역학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삼형살이라는 걸 알 거예요. 삼형살. 삼형살은 축, 술, 미. 이 세자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삼형살은 뭐냐면 무운지영, 정이 없는 그런 삼형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사신, 그 다음에 축술미. 이 두 가지가 이제 삼형살의 대표적인 건데 얘는 뭐냐면 그냥 교통사고, 역마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찰서를 출입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갇히진 않는 거야. 근데 이 축술미는 꼭 제 경험상 갇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국도 그
교수직에서 옷 벗는 날 이 축술 및 사명살에 걸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옷 벗었다고 예언을 한 거고, 뭐 조국 같은 경우에도 축술 및 사명살이 내년에 축토가 들어오니까 아마 내년에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90% 이상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윤미향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월에서 제일 크게 술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술토는 이 미토나 토를 만났을 때 이때는 꼭 검찰에 불려가거나 관제구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언을 하려고 날짜를 한번 쭉 따져봤는데 7월 7일에서 7월 10일 사이가 이때가 토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 축토가 들어오는 시기, 숨어있는 기운이 이 축토가 들어오는 시기고, 그 다음에 7월 22일에서 7월 24일까지가 이 미토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럼 요 시기에는 관제수로 인해서 잠깐 동안, 뭐 국회의원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조사받는 수준이니까 깜빵엔 가진 않아도 아마 10시간 이상은 아마 검찰청에 갇히게 될 거예요. 갇혀서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요 시기를 기억해 놨다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여론에서 이제 들고 또 막 난리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사받고 또 윤미향이 또 다시 한번 구설이나 관제수가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십니다. 존 볼튼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조현병 환자인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인지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존 볼튼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은 사실 풀기가 좀 힘든 사주예요.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윤년이라는 게 있어요. 윤년이라는 건 뭐냐면 44년, 48년, 52년, 56년, 60년. 거기에 이제 윤석열 장관도 60년생이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누군가 했던 또, 그리고 존 볼턴은 48년생이에요. 48년생도 2월 달에 29일이 껴있기 때문에 하루를 빼고, 또 이 사주는 또 그냥 순행하는 사주가 아니라 역행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일반 태어난 날짜로 사주는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이 날짜, 역행하는 날짜를 다시 계산해서 풀어보니까 무자, 그 다음에 개해, 갑인, 신은 모르고요. 양력생일인데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 일단은 이게 전부 다 물이에요. 태어난 날은 나무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바다에 나무만 있고 땅은 요만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에 제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는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주도 나무로 태어났는데 나무가 많고 물이 많은 사주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물하고 나무가 많은 사주는 궁합적으로, 궁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속궁이 있고, 그 다음에 귀인궁, 쇠궁이 있고, 그 다음에 겁궁합이 있어요. 속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필요한 궁합, 내가 없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그림을 그리면 나무는 되게 많은데 햇볕도 없고 땅도 없어. 거기 물만 있어. 그러면 이 사주는 어쨌든 물이 많고 땅이 적고 햇볕이 없으니까 이 화나 토가 들어올 때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궁합으로 우리가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남자끼리는 한 15% 정도 되고 남녀 간에는 한 40% 정도 기운이 섞인다고 우리가 봐요. 음양 조화로 인해서 호르몬과 호르몬이 섞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수로 이 사람은 지금 햇볕이 없어. 그럼 햇볕이 없으면 내가 빨강색이나 빨강색 속옷을 입으면 여기서 3%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양 조화를 갖게 되면 40%가 나한테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궁합 중에서 제일 센 게 속궁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속궁이라는 건 뭐 부부관계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운이 좋아지게 하고 건강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모든 일이, 왜냐면 내가 필요한 기운을 많이 햇볕이 들어오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햇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해력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선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되게 약한 사주예요. 그럼 피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겠죠. 그러면 뇌에는 뇌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뇌세포에 피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빨리빨리 알아듣는 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화가 없는 사주들은 시험에 약해요.
아마 제 방송을 본 중에서 윤석열 그 장관, 윤석열 그 총장도, 윤 총장도 화가 조금 없고 물이 많은 사주였어요. 그런 사주들은 시험에 잘 떨어진다 그랬어. 몇 번 떨어지고, 윤 장관 같은 경우는 9번 만에 이제 사법고시 붙었다 이렇게 내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도 이해력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뭘 하겠어요? 일단 메모를 하겠죠. 메모하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돼 있을 거라고. 왜냐면 내가 당장 이해를 못하니까 건망증도 심하고, 이 화가 없는 사람의 대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은 뇌졸중이에요. 뇌출혈이 아니에요. 뇌출혈은 화가 너무 많아서 피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 막히는 게 뇌출혈이고, 너무 피가 머리 쪽으로 안 올라가는 게 늦게 올라가니까 자꾸 뇌세포가 존다 그래서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치매에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사주에 화가 없는 사람들이 건망증이나 치매에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겠지. 그래야 어때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화기운을 이렇게 자꾸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네. 부부관계 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화를 따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 풍수학적으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나무가 거의 한 40% 물이 또 많아. 물도 막 임수가 2개 있고 간목, 임목이 똑같이 구성이 비슷해 사주가. 그러면 굉장히 악궁이겠죠. 서로가 싫은 거야. 문통도 싫어하고 존 볼튼도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담배를 되게 싫어해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목 없는 사람. 김정은이 같은 목이 없는 사람들이 담배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그 삐라 이렇게 보니까 담배 꽁초하고 막 이렇게 버려놨더라고, 문재인.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어. 혹시 저 북한에 저기 술사들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목이 많으니까 담배 꽁초를 저렇게 버려놨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잠깐 뭐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오늘은 이제 토가 들어오는 날이라 주식도 좀 올랐고, 문 대통령은 땅이 없는데 땅이 들어와서 오늘은 되게 좋은 날이었고, 2.5 숨어있는 기운도 토가 들어와 있고, 그 대신 토가 들어오면 토마는 저 김정은이는 또 변덕을 부리겠죠. 변덕을 부려서 오늘은 좋은 일이에요. 대남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거 보류시킨 거, 그것도 변덕이에요. 또 언제 또 변덕을 또 부릴지 몰라요. 근데 대충 제가 목이 들어올 때 문통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8월 아마 초쯤 돼서 또 아마 목이 또 세게 한 5일, 8월 2일에서부터 아마 8월 5일, 6일까지 그때가 이제 목이 또 강해지는 시기인데, 그때는 또 한번 북한 문제나 우리나라 문제, 안 좋은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존 볼튼 사주로 돌아가서 이 사람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화가 없는 대신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또 사주에 이렇게 토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토라는 건, 토가 많은 사람은 김정은이처럼 변덕스럽고 기가 얇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한번 의심을 하게 되면 끝까지 캐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사주. 남을 잘 안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메모를 잘해요. 근데 이해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뭐가 많냐면 문 대통령보다는 물이 훨씬 많아요. 물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트럼프가 이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메모를 다 해. 그 메모를 해놓고 저녁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2~3배 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파악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문 대통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메모를 한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루 정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정답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주는 절대 이렇게 실수하거나 거짓이 없는 사주예요. 좀 맹해 보이긴 해요. 그 생긴 거는 꼭 어디 미국 기병대 출신 같이 이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하고 나무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깔끔해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막 어수선한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어디다 이렇게 딱딱 놓은 거를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어질러져 있는 거 싫어하고, 난잡한 거 싫어하고, 담배 냄새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트럼프를 굉장히 믿었을 거예요. 트럼프는 일단 화가 많으니까 트럼프하고 사실 궁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이 사람 지혜에 걸린 거야. 이 사람은 일단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좋아해서 끝까지 좋아할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배신감을 느낀 거야. 아, 이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안 좋겠다. 그래서 회고록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 중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교 정책이라든지 좀 너무 국민들을 너무 인기에 연연해서 너무 보여주기 위한 외교를 했던 거 아닌가. 세금 퍼들여가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주를 보고 믿어요. 준불돈 이 사람은 거짓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도 강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그리고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86세까지 지금 대운이에요. 그 운은 좀 이따 맞춰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안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보통 화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눈이 나빠요. 근데 또 화가 아주 많은 사람도 눈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눈에 피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화가 또 많은 사람들도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심장의 기가 세니까 눈을 자꾸 때려 이렇게 안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압이 세지니까 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근신지 난신지 어디가 약한지 좋은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행이나 역행이나 날짜를 정확하게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 시까지는 몰라도 돼요. 날짜만 정확하게 알아도 뭐가 많고 뭐가 적은 거에 따라서 병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존 볼튼 사주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 사주는 이 나무가 많아요. 이 나무는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화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사업체예요. 진로고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본인한테는 재물, 부인, 여자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굉장히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예요. 욱하는 건 이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욱하는 건 없어도 이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 안 있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많은데 질퍽해. 이 땅이 완전히 물속에 나무만 뿌쩍뿌쩍 영양 거 없이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햇볕이 필요하겠죠.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사업체고 진로고 뭔가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하지 못해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그 대신 이 물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많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이렇게 배운 거는 한번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 물론 우리 저기 사주 보러 온 사람들 이렇게 물 많은 사람하고 화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러 온다. 그럼 이런 사주는 제가 딱 오면 하는 소리 있어요. 2번까지는 떨어지겠네. 근데 장점이 있어요. 2번.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뭐 경찰 공무원 시험 봤다 그러면 그 공부만 3번 보면 거의 만점 맞아. 왜냐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한번 듣고 익힌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아까 화가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메모를 많이 한다 그랬죠? 메모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하루나 이틀 정도 그걸 해서 지혜가 많기 때문에 파악을 한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난 일을 절대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주를. 그러면 결론은 회고록 내용이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나 문통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디로 보여주기 시기한 세금 낭비한 것밖에 안 돼요.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 그 회고록이 나와서 이제 나라 망신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또. 왜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답답해요. 볼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참 대통령은 탄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로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됐어요. 맞아요. 선거를 잘해야 돼요. 왜 제가 김종인 박사를 높이 보냐면 그 사람이 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참패했을 때 윤종인 거 하면서 그랬어요. 윤종인이 무조건 통합당 비상대책이 맡아서 내실을 귀하면 그 다음 대선에서는 정말 똑똑한 사람,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질 게 애국심이에요. 나라의 국민들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민주당이든 뭐 통합당이든 정말 왜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게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죠. 무슨 국회의원이고 뭐 다 한 사람. 근데 아무나 이렇게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힘든 자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사실. 애매한 데 껴있잖아. 중국 눈치 봐야 되죠. 또 미국 트럼프, 시진핑, 뭐 일본, 북한. 거기에 나라는 또 좌우로 갈라놓는 애들 있죠. 좌판이 우판이 갈라놓는 애들. 뭐 조씨하고 윤씨하고 대표적으로 지금 한 1년 사이에 지금 나라 분열시키고 서로 헐뜯고. 그런데 대통령 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똑똑해야 돼요. 머리가 영리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트럼프는 사실은 제가 트럼프 사주를 풀어보지만 트럼프는 사실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대통령이에요. 장사꾼이에요, 한마디로. 근데도 왜 대통령이 되는 줄 아세요? 단기적인 이익. 그래도 어쨌든 뭐 아베는 저 트럼프 취임식 한다니까 쪼르륵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아부하죠? 아베 아부. 왜? 아베가 자존심이 없겠어요? 뭐 없겠어요? 아베도 어때요? 일본 국민을 사랑해서 쫓아간 거예요. 일본의 국민들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번 당했거든 옛날에. 그래서 쫓아가서 자존심 구부리고. 대통령은 그래야 돼요, 사실은.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국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게. 단기적인. 그러면 그게 중급 대통령 트럼프예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 대통령은 누구냐?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진짜 좋은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어때요? 후세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본 거야. 넓게 본 거야. 큰 그림을 그린 거야. 미국이 세계 경찰로 이렇게 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그러면 그 기업도 어때요? 아, 미국이라는 그 기업에 믿을만하다. 신뢰를 주는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오바마고. 그냥 양아치 어디 장사치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방위비 인상, 주둔비 인상 이런 것과 나오는 한마디로 저 양아치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도 그런 양아치도 인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왜? 단기적으로 어쨌든 미국에 이익을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 근데 멀리도 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국민도 생각 안 하고 애국심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앉아 있어요. 참 국민들로 인해서 비참한 일이. 언제 임기 끝날까 했는데 벌써 이제 3년 지났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겠죠? 앞으로. 저는 사실 김종인 박사가 지금 통합당을 지키고 있는 걸 굉장히 안심이 돼요. 운도 좋고 이 사람은 첫째 일단 애국자예요. 근데 흠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대통령감은 아닌데 딱 그 민주당을 벌써 딱 읽더라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 포퓰리즘 선거예요. 돈 뿌려서 그냥 기본 재난소득인가요? 그거 줘서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통합당을 찍었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실 20%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10%도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갖고 국회의원 뭐 능력을 보고 찍었겠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연설도 듣지도 못하고 뭐 보고 찍었겠어요? 돈 주니까 찍은 거예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벌써 이재명이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20만 원씩 더 준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 얘기 딱 나오니까 김종인 박사가 딱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틀림없이 또 대선에서는 100%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줘가지고 또 이거 대선 망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꺼낸 게 기본소득.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자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야. 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 이런 거 검토해보자. 먼저 이걸 딱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포퓰리즘 선거를 막기 위해서. 틀림없이 들고 나온다고 민주당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가 틀림없이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또 그 얘기를 꺼내고 나와요. 국민들 돈 주면 되거든.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또 써먹을 거라. 그거를 딱 김종인 박사가 막아버려. 이제 하지마. 포퓰리즘 선거 하지마. 재난 기본소득 딱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이제 너희들 얘기 못 깔아놓고. 그게 신의 한 수. 벌써 민주당 패를 읽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김여정이 것도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임위 다 줘버려야 돼요. 8월 1일 지나면 자수, 우리나라 제가 구군을 얘기하는데 자수가 들어오면 문통은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사주예요. 존 볼튼하고. 물 들어오고 나무 들어오면 어때요? 땅이 완전히 진흙탕이 돼요. 진로가 막히고 햇볕이 꺼진다. 그러면 존 볼턴이나 쉽게 말해서 문 대통령은 8월이 넘어가면 굉장히 나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존 볼턴이가 지금 어쨌든 달로 봤을 때는 토기운이
7월 30일까지는 그래도 화토 기운이 달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은 잘 팔리겠죠. 존 볼튼 베스트셀러 될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 근데 제가 볼 땐 8월 지나서 환수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벌금 맞고 또 구설수 생기고 환수. 크게 환수는 안 먹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도 이익은 많이 볼 거예요. 왜냐면 대운이니까. 60% 대운이 좋아요 지금. 근데 20% 자수가 들어오면 어때요? 수익금의 일부는 벌금으로 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존 볼튼이 운을 보면 이 사람은 화하고 토가 필요한데 역행으로 보면 46살 때부터 무진이 들어왔어요. 이 땅이 들어왔어. 10년 동안. 그 다음에 56대 운이 기사대운. 이건 기름진 땅에다 또 햇볕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운을 잘 타고 온 사람이에요. 조현병 환자는 아니란 얘기지. 그 다음에 지금이 제일 궁금하죠. 지금이 66세 경오대운이에요. 지금 얘가 4년이고 밑에가 6년이라고. 이 오대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오대운은 얘가 없는데 햇볕이 이만한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햇볕이 없는데 60% 들어오니까 치매 아니겠죠? 조현병 아니겠죠? 그다음 화가 없으니까 어때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고 물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절대 자기 한 말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고 회고록을 썼으니까 이 사람 말은 거짓이 없다고 봐요. 사주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짓말 한 사람들의 뭐 우리들 청와대에서 그러더라고요. 조현병이다 하고 이제 언론에서도 다 뭐 이상을 하면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고소하면 돼. 법적인 걸로 미국 저에다 고소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대운이 들고 이 사람 말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고소해봐야 아무 소용도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이제 서막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운이 나빠지기 한 달 전부터 보통 일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8월 1일이 넘게 되면 문재인 지지율이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는 제가 솔직히 믿진 않아요. 근데 길거리 여론조사에서 8월 넘게 되면 아마 20%도 안 될 거예요. 나쁜 일, 악재가 자꾸 생길 거예요. 그러면 증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주식 다 빼놓으셔야 돼요. 이제 이익 보신 분들은 이제 다 빼놓으시고 인내심 싸움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음번 대통령은 정말 힘든 자리에서 정말 똑똑하게 정치를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많은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이나 미래가 있어요. 2022, 23년은 목이 많이 들어올 때예요. 그러면 존 볼튼이나 문 대통령이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국회의원을 많이 뽑히게 하려고 하고 근데 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운이 이제 돼 보면 다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윤미향이 소환하는 날을 예언하는 것도 7월 달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벌써 윤 총장이가 카드를 다 저축해놨다 그랬죠. 제가 전 방송에서. 다 카드를 지금 다 이렇게 선거 비리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윤미향 카드를 다 쥐고 있다. 근데 공수처 갖고 이제 까불면 제가 볼 때는 7월 7일에서 7월 10일 7월 22일에서 24일날 바로 아마 불러드릴 거예요. 카드를 하나 살짝 보여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궁금해서 존 볼튼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